예, 저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주식회사 인천 폐차 사업소를 하고 있는 대표이사 박순용입니다. 학교 생활 자체도 정상적인 그 시기에 다니지 않다 보니까 좀 다 이야기가 뭐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마다 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도 좀 어려울 때라 난 특히나 8남매의 셋째인데 동생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학비 부담도 부모로서는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갔는데도 1년간을 쉬었다가 1년을 더 다니고 들어가게 됐고 그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 동시 입학하다 보면 부모님은 돈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니까 그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1년을 더 다니게 했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또 고등학교 가서 과연 내가 뭘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돈 번 데는 좀 기술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기술 배우러 또 이대에 갔어요. 그 당시에 취직하려고 뭐 구로공단 같은 데에 다니다 보니까는 기본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취직 자격을 안 줘요. 그 당시에. 그래서 참 많은 마음의 아픔을 느껴가면서 또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제 어느 회사에 임시직으로 들어갔어요. 임시직으로 들어가지고 뭐 내가 보시다시피 체격은 좋고 또 힘은 세고 하니까 일은 잘하니까 뭐 잘한다 소리 들었는데 사회생활 막상 짧게나마 하다 보니까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 이걸 참 많이 받았어요. 취직하는데 학벌을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하다가 설날에 이제 설세로 시골을 갔는데 친구가 또 고등학교 뭐 저 1위 공고에서 취업 특기자를 뽑는다 해가지고 좋다 그럼 또 운동 한번 할 겸해서 학교를 가자 해가지고 다시 1위 공고에 넉비 특기자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초등학교 때 1년 쉬었고 중학교 졸업하고 1년 쉬고 벌써 2년이나 늦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서 운동을 럭비 선수로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전 4시간 공부하고 오후부터 운동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운동이 특히 그 럭비 같은 건 대중운동도 아니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지만 진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 럭비를 해가지고 과연 뭘 할 것인가 했을 때 뭐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럭비 선수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잘 됐을 때 뭐 경희대학교 체육과 같은데 아니면 육군 사관학교 이게 제일 잘 풀리는 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국 체전에 나가면 약 3위권에 1, 2, 3등 정도는 들어야 스카우트 대상이라도 되는데 초기 단계에 있는 입장으로서 그것도 결코 쉽다는 생각이 안 되고 해서 그 어린 나이지만 계산해 보니까는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도 오래 갈 길이 못 된다. 또 내가 그 어린 나이지만 체육 선생 아니면 체육 코치 이런 걸 한다면 보장도 없지만 또 그걸로는 성이 안 찬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서 다른 길로 가자 해가지고 또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로 또 무작정 상경하자. 서울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어디 직장 생활도 다시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군대도 이제 기왕이면 좀 젊은 고생은 사수도 온다는데 좀 힘센 힘 좀 어려운데 좀 가자. 그래서 이제 그 공수부대를 지원해가지고 공수부대를 갔어요. 모병으로 해서.
그래서 특전사에서 한 5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걸 느꼈죠. 역시 대한민국 제일 그 특전사답게 분위기도 그렇고 훈련도 정신력도 다르고 해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데 그 군대 생활의 그 경험이 아주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울 때라든가 이럴 때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까짓거 뭐 목숨 걸고 군대 생활도 하고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했는데 이까지쯤이야 하는 자세로 이 사업을 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꼭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 자신감이 들었죠. 그런 도전 정신, 자신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배암전 스토리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교롭게도 옛날식 폐차장을 공식적인 용어로 하면 고물상이라고 했어요. 고물상으로 해서 뭐 5종, 15종, 뭐 금은방도 고물상 허가 같은 게. 그래서 그 고물상 허가로 했는데 우리가 8688을 앞두고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식 뭔가 제도권의 폐차업을 끌어들이자 해가지고 관어사업으로 만들어야 됐어요. 관어사업으로 출범하게 되면 우리가 하던 그 옛날식 폐차장은 부업업체가 돼가지고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어떤 위기에 처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자격을 갖춰가지고 일정한 자격을 갖춰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다시 하게 되면은 그 업을 계속 할 수 있지만 그 허가 어떤 조건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못하면은 나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로에 놓였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자격 요건이 약 2,000평의 땅을 자가 소유 땅을 가져야 되는데 그 뭐 젊은 나이에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참 고심 끝에 인천 시내를 참 이제 좀 뭐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자연녹지 쭉 뭐 시에 가서 도면 보고 확인을 해가지고 무작정 찾아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래도 이 염전이라는 것은 산도가 논이나 전답이나 임야 이런 것은 뭐 좀 어떤 용도를 벗어나기 뭐 어렵지만 폐염전은 아무래도 뭐 용도 자체가 염전으로서 안 쓰게 되면 필요가 없으니까 뭐 분명히 개발될 거다. 해가지고 보니까 그 당시 잡종지인데 또 어떤 그 토지 가격을 봤을 때 제일 저렴한 것이 폐염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천 시내를 다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그래서 여기가 내가 할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다. 그래서 폐염전을 뭐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서 계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갖다 매립하고, 매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매립도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폐차 사업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거기를 못 갔더라면, 그 선을 못 넘었더라면 뭐 이런 사업은 도중하차하고 그 선에서 끝났고 여기까지 오던 거죠. 또 전환점도 또 있었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사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남동 공단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 지역에 있지만 공단이 아니고 폐염전 지역이었어요. 예, 남동 공단을 조성한다고 수용을 당했어요. 또 땅을 수용당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 기업하고 달리 관어 사업이다 보니까는 이사를 가다도 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 인천시에서 나 어느 장소로 이사 갈 건데 그 장소에서 자격 여부까지 좋다, 오케이, 노, 이게 예스냐 노냐 이게 확인돼야 가지 임의적으로 갈 수 없는 우리 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그런 자리가 쉽냐고, 이게 쉽지 않지. 그래서 뭐
인천시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어떤 공단, 국가 사업이니까 이것도 국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난 거기에 수용을 당했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가 소유가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 남동공단이 조성되기까지 다른 데 가서 또 임대를 얻어가지고 한 몇 년간 있다가 여기 이제 공단 조성이 끝나면서 분양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분양해서 들어올 때도 또 얼마나 또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기 공단 한 2,000평을 수용당했는데 나중에 기존 업자라 해가지고 재분양해서 준 것이 240평뿐이 안 줘요. 240평 주면 나는 입주 자격이 아니라 허가 자격이 박탈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풀기 위해서 우리 자동차 관리법에 있는 그 법전 갖다 주고 뭐 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 1,500평을 다시 재분양을 받았는데, 그 재분양 받기까지는 정말로 힘들었죠. 또 특히나 제일 어려웠던 것이, 여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수출공단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 아니면 입주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난 그 당시 여기 자동차 폐차 사업이 신설업이어서 그런지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그 코드 번호가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조업 코드 번호도 없지, 제조업도 아니지, 진짜 언제 이제 벽에 부딪히는구나. 그 사람 몇 년 하다가 한 83년도 해가지고 6년도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한 3년 하고서 수용을 당해가지고 다시 이제 손들 입장이 되니까 얼마나 황당하냐고. 그래서 뭐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 다 하다가는 역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걸 풀어냈어요. 다시 풀어내서 여기 제조업으로 정식으로 바꿔요. 해서 들어오니까는 참 여러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게 제조업이 돼가지고 들어오냐. 근데 그걸 뭐 이제 와서 다 이기겠냐 뭐하지만 아주 정말로 그 벽에 부딪힌 난관을 거쳐가지고 다시 재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뭐 복잡하게 다른 걸 생각하기 이전에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하는 각오니까, 내가 이걸 해결 안 하면 나는 이 어떤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앞으로 꿈이 없어진다시피 되는데, 그런 어떤 간절한 생각을 갖고서 동네 방네 여기저기 다 생각하고 뛰고, 저는 뭐 궁리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주변에서 또 조언도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예? 이렇게 해서 풀리는 것이지 그냥 뭐 어렵다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고, 어쨌든 그걸 뭐 잘게나 그냥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이 그대만 차 있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는 주변에 간절함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도 또 많은 또 관심과 지원과 도움을 주고 해서 이제 풀려난 것이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변에서 관심 갖고 도와주신 분들한테 굉장히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우리 때는 여러 가지로 그 전쟁 후이기 때문에, 6.25 전쟁 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정말로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도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어떤 그 환경의 영향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입장이,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정신력도 좀 더 약한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자기가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일든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일단 자기가 찾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면은 안 될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난 이게 지금은 어느 면에서 보면 사지멀쩡한 큰 복이다. 부모 누구 탓할 것도 없고, 가정 탓할 것도 없고, 이 건강한 젊음 하나만 가지면 그게 큰 재산이거든. 그거 가지고서,
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옛날에 부모들이 그냥 야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건 부모 욕심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된다고요. 학교도 늦게 뭐 지금 공부 이제 뭐 인공지능이 발달돼 가니까 그렇게 뭐 열심히 하면 안 해도 될 거지만 또 사회생활인데 필요한 공부는 알아서 하고 난 아까 학벌에 대해서 그렇게 남자니까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51살에 내가 정식으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51살에부터 고등학교 3학년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 4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를 해가지고 60살에 석사 과정까지 이제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떠났던 것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 보니까 대학 가기 어려웠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나이로 51살에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3년 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60살에 딱 받아서 학교를 그걸로 이제 끝내게 됐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도 도전 정신 가지면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저 이스라엘의 교육 정책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부모들한테 기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부모들이 너무 또 아들 딸 한두 명 옛날같이 많이 안 나고 살다 보니까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너무 온상 속에 갇혀 있는 나약한 정신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8세만 되면 남녀 불문하고 군대를 가잖아요. 알고 있죠, 그거. 18세만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뭐 대학을 다닌다는데 대학을 다닐 사람은 대학 가고 산업전생 할 사람은 산업전생 가는데 어쨌든 뭐 학교의 길은 열려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아는 바로는 한 90% 이상이 이스라엘은 남녀 불문하고 18세에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한 90% 이상은 집에서 독립을 하고 있어요. 독립을 해서 부모가 한 3개월 것만 딱 지원해주고 그 뒤부터는 스스로 벌어서 야간 대학을 다니든 주간 대학을 다니든 그건 자기 어떤 직업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해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세계 경제를 주물르고 또 미국의 정치도 다 주물를 정도로 이런 강인한 국민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난 지금 보면은 너무 얼마나 좋은 세상에 태어난지를 모른단 말이야.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젊음을 돌아간다면 난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서 무조건 도전하겠어요. 그럼 거기는 어쨌든 좀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난 잘못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만드는 건데 자기만 아는 이 사이는 더불어 사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대인관계인데 대인관계는 사람을 만나서 더불어서 같이 예의도 지키고 매너도 지키고 뭐 인간미가 넘치도록 하는 것은 상호관계인데 우선 내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생각하고 뭐 자기 좀 홀로 그래서 요즘 싱글족들이 늘어난단 거 아니야. 그게 많건 난 결코 좋게 생각 안 해요.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 되면 더불어서 인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 속에 살려면 어울려야 되잖아요. 어울려야 그게 또 정보도 있고 어떤 재미도 있고 또 대인관계 어떤 형성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혼자만 자꾸 그런 데로부터 독립돼가지고 혼자만 있다 보면 사회에서 절대 바람직한 사회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인관계가 필요한 건데 대인관계는 나름대로 자기도 노력을 해야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만나도 친구에 대한 매너도 지켜야 되고 친구한테 호감 가도록 자기가 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서로 상호 어떤 친목이 어떤 친구관계도 돈독해지는 거지. 뭐 너도 포기 생각 나도 포기고 이건 저희가 아니야.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항상 이상형이 있는 거 아니야. 어느 것이 정도고 어느 것이 정도가 아닌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럼 주변 친구가 됐든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동료가 됐든 그 정도 이탈을 해서 가는 경우는
뭐 술 한잔 마시면서 인생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잡아주도록 하고 그래야 이 사이가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거지. 너는 너고 난 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이는 좀 삭막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결코 그 삼포 세대니 뭐니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